지금의 혼란스러운 독일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 개개인들이 더욱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뽑기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지구에서 특정 민족을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더욱 강력한 포퓰리즘과 자극적인 공약을 내걸던 그런 정치인들을 뽑아주기 시작합니다. 국민들 스스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을 원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독일의 대안으로 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독일에서 국민들이 점차 악마로 변해간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결코 단순하게 히틀러와 괴벨스의 선동질만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죠. 안 보신 분들은 저번 영상을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는 상상 속의 음모론이 퍼지게 되면서 정치적 혼란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유대인 혐오까지 시작된 독일. 그런데 당시 갑툭튀한 독일의 민주주의 정부는 아무런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황제가 정치하는 것만 겪어온 독일 국민들은 민주주의라는 것 그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갔죠. 그렇다고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다시 갑작스럽게 사라질 순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투표를 통해 국가의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독일 국민들은 스스로 극단적인 정치 세력들을 밀어주기 시작했죠.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역사 속에서 국가가 망하거나 개판이 나면 기존의 국뽕과 애국심 교육을 받아온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 스스로 능력이 없어서 망했다는 생각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게다가 현대사회처럼 객관적인 정보가 국민들 전반에 알려지기 어려운 시대였으니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현재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무시했죠. 우리가 나의 부모, 자식과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묻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아주 자연스럽게 국가가 망한 이유에 대해 남 탓을 하고 싶어집니다. 게다가 당시 히틀러를 포함한 수많은 독일의 정치인들이 독일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 때문에 나라 망했다고 오지게 남 탓만 해대고 있었으니 남 탓 원하던 국민들은 무지성으로 유대인과 공산주의자들 탓만 하기 시작하죠. 물론 실제 독일 공산주의자들의 경우 독일 내부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란을 시도하고 독일이라는 국가를 저해하는 세력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의 패배 그 자체를 전부 다 공산주의 세력과 유대인 세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독일의 군인 지휘관들과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지들 책임은 쏙 빼놓고 남 탓을 하기 위한 개수작이었죠. 당연히 국민들은 평소 자신들을 위협해온 세력 그리고 비호감으로 낙인 찍어왔던 유대인들이 국가를 망쳤다고 하니 길게 생각해보고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들 탓이라고 광기에 물들어서 난리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답이었던 것은 바로 유대인을 타겟으로 삼은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독일 사회에서는 히틀러뿐 아니라 진작부터 모든 것이 유대인 때문이라고 떠드는 정치인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극단적인 정치인들 중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에게 선택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선동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서 그랬던 것일까? 독일 사회에서 히틀러라는 인물이 처음 정당에 가입하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은 1919년이었습니다. 히틀러의 나이 고작 30살이 되었을 때였죠. 그런데 당시 히틀러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어마무시한 숫자를 차지했던 것도 아니었고 히틀러의 정당이 메이저 정치 세력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라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않았죠. 그런데 히틀러라는 사람이 말은 잘했지만 생각보다 현명하고 똑똑하진 않다고 생각이 든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넨 폭동이죠. 히틀러는 자신의 추종자 고작 약 2000명을 데리고 미넨에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물론 당시 히틀러는 독일의 바이에른주 경찰군 정부기관에 지원을 약속받고 실행했던 건데 그러나 저 2000명의 폭동은 하루 만에 제압되었고 히틀러는 내란죄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법정에서 오히려 뻔뻔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폭동을 일으킨 건 사실이지만 조국을 위한 애국이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당시 굉장히 많은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을 포함한 여러 숨어있는 세력들, 보이지 않고 실체도 없는 그 누군가로 추정되는 세력들이 독일 곳곳에 흩어져서 언제든지 나라를 박살낼지 모른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가짜뉴스와 음모론은 셀 수 없이 많이 퍼져 있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란으로 법정에선 히틀러가 오히려 당당하게 언제까지 배후에 숨어있는 저 내부의 적들을 그냥 방관할 수 있겠냐면서 지금의 독일 정부는 똑바로 일을 안 한다면서 국가를 계몽시키기 위해 자신이 내란을 저지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앉아있던 겁니다. 저 법정에서 히틀러가 떠드는 말들은 히틀러를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가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애국자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 국민들은 기존에 썩어빠진 기성 정치인들이 아닌 히틀러가 구국의 영웅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틀러의 법정 연설은 당시 히틀러를 재판한 판사까지 선동시켰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 히틀러의 재판을 했던 판사조차 개판난 독일을 바꾸기 위해서 극단적인지 아닌지를 사리분별하기 어려운 독일 국민 중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게 내란을 일으킨 히틀러에게 고작 5년의 형량을 때립니다. 히틀러는 교도소 내부에서조차 인기 스타였습니다. 때문에 히틀러는 교도소에서 죄수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다녔고 히틀러의 개인적인 인맥들까지도 교도소를 들락날락 할 수 있었죠. 게다가 5년형이라는 낮은 형량을 받은 히틀러, 9개월 만인 1924년 12월 가석방됩니다. 히틀러가 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전국적인 인기는 아니었습니다. 히틀러는 독일의 대도시, 특히 베를린과 같은 도시에서 인기가 많았죠.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 보니 1년 만에 전국적으로 인기가 퍼져나가긴 어려웠죠. 그렇게 히틀러의 나치당은 1924년 5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472석 중 고작 32석만을 얻게 됩니다. 사실 국민들에게 인지도 제로였던 히틀러가 단숨에 의석을 32석이나 얻게 된 그 자체가 엄청난 일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기존 독일 정치인들은 점차 히틀러 인기 높여주는 짓을 골라서 해주고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독일 정치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권력과 헤쳐먹는 것을 위해 국회에서 하라는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지들 잘났다고 싸움질만 오지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상대 정당이 더 잘못했어요 뿌뿌뿌 이런 짓들만 골라서 하고 앉아 있었죠. 점차 독일 국민들은 기성 정치인들이 꼴도 보기 싫어졌고 정치적 무관심과 정치 혐오를 갖게 됩니다. 그 결과 독일 정치인들은 정치적 무관심을 갖게 된 국민들이 어떻게든 자신들을 뽑게 만들기 위해서 더욱 자극적으로 유대인과 관련된 음모론 발휘를 하는 등 포퓰리즘 공약을 통해 어그로를 끌기 시작했죠. 이 모든 상황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모른 채 혼란을 간편하게 빨리 알아서 누군가 해결해 주길 바라고 있는 독일 국민들을 이용하기 위한 정치인들의 행동이었죠. 제대로 된 정치인들을 뽑기에 당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부족했던 독일 국민들. 당시 독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은 결국 자극적인 말에만 귀 기울이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국회에서 히틀러의 나치당과 독일 공산당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석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결국 1930년대가 되면서 독일 국회 제1당이 된 히틀러의 나치당. 독일의 총리는 결국 히틀러가 되어버립니다. 독일과 같은 의원 내각제 국가에서 총리는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는 총책임자였죠. 그러던 와중 1933년 2월 갑자기 독일 국회 의사당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저 화재 사건은 독일 공산당이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현재는 히틀러 나치당의 자작극일 가능성으로 강력히 추정되고 있기도 합니다. 저 화재가 발생한 직후 실제 범인은 자신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였던 히틀러는 독일 공산당원들을 일단 무조건적으로 잡아쳐넣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히틀러가 독일 공산당의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히틀러의 나치당과 경쟁하던 다른 당의 국회의원들을 잡아쳐넣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시점에서 혹시나 과몰입하실 시청자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면
당연히 공산주의를 추종해서는 안 되지만 히틀러가 그러한 차원에서 잡아들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방해되는 세력을 잡아들인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분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진 않지만 히틀러의 자작극으로 추정되고 있는 독일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 당시 저 화재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수많은 독일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가 실제 무지성 테러까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엄청난 공포감과 위기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당시 히틀러를 지지하지 않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하던 사람들, 그리고 독일 공산당을 싫어하지만 히틀러는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이 두려운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저 화재를 일으킨 사람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독일을 위협하는 누군가, 실체는 모르지만 그 누군가를 모두 박살내주길 원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 총리였던 히틀러는 곧바로 바지사장이었던 독일 대통령에게 찾아가 독일공화국 헌법 48조에 있던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발동해야 한다고 대통령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히틀러의 압박과 전국민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독일 대통령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계엄령과 같은 긴급조치를 발동하죠. 히틀러는 전 국민이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의 계엄령과 비슷한 긴급조치까지 내렸으니 이제 아예 모든 국가 운영 권력을 자신이 장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죠. 그 이름도 거창한 독일 국민과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라는 엄청난 이름의 법을 만들어냅니다. 히틀러가 떠들던 저 법의 핵심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당시 사실상의 국가 운영은 총리가 했지만 약간의 권력들은 대통령에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앞으로는 독일의 총리, 즉 총리 히틀러가 독일의 대통령과 국회 그 어느 곳에서도 견제받지 않고 법을 만들 수 있다는 어마무시한 권력이 부여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히틀러는 독일의 총리로서 법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법을 지멋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지멋대로 족치고 싶으면 족치고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는 의미였죠.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이 모든 것이 독일의 전 국민적 지지를 한몸에 받으면서 이루어냈다는 점입니다. 히틀러가 저 법을 만든 이후 독일의 총통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후 무슨 짓들을 했는지는 너무나 유명하기에 오늘 영상에서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히틀러의 집권 과정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떠오르는 지금까지 효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 마오쩌둥 시대의 홍위병들도 이것과 매우 흡사한 과정을 거쳤다는 겁니다.